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영상을 찍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4일? 5일? 이 정도 됐는데 사실 조금 시차 적응이 아직도 좀 안 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련 책을 추천하려고 해요. 그전 영상들의 댓글에서 좀 다른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련 질문,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특히 테크 팀에서 일했던 경력 없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좀 스킬을 쌓고 어떻게 좀 더 성장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요즘 세상에 정보의 바다라고 할까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팟캐스트, 온갖 각종 블로그의 글들 등,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서도 되게 많은 그런 아티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련 자료는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중에서도 저는 확실히 좋은 책 두세 개를 읽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이 주는 약간 그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자료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오늘은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추천은 기본적으로 가장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정석인 책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굉장히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과 관련한 책,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 매니저가 매니저는 아니지만 또 프로덕트 팀을 어쨌든 이끌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진짜 매니지먼트 그 부분 쪽을 배울 수 있는, 좀 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가장 중요한 OKR 관련해가지고 책 하나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추천할 책은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하면은 늘 나오는 책, 마스터북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어떤 건지를 배울 수 있는 입문용 책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워낙에 유명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할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저희 헤드 오브 프로덕트가 그렇게 강조하고 입이 닳도록 칭찬한 그 저자 마티 케이건의 Inspired 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은 어디서든 좀 유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있을 거고, 부제에서도 말해주듯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사랑하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프로덕트 오너로서, 서비스 기획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시스템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 회사에서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는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프로덕트 매니저의 일과 피처 팀의 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물론 피처 shipping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저자인 마티 케이건이 소위 말하면 팽이라고 하는 그런 빅테크, 정말 성공한 빅테크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런 회사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한 결과, 그들은 피처 shipping 팀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프로덕트 팀으로서 일을 했다,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왜 피처 shipping 팀이 이런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왜 그들의 방식이 결국 애자일하거나 린한 방식이 아닌 약간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저한테는 컸어요.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정의해주는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지금은 좀 회사에서 좀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팀으로 저희 회사도 지금 굉장히 이 책의 방향에 맞춰서 좀 회사가 바뀌는 추세예요. 근데 그전에는 좀 피처 팩토리 같은 그런 약간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내가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회사에서도 여기서 읽었던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서 회사가 좀 더 프로덕트 레드 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개인도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저한테 방향을 제시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책에서 되게 그런 어떻게 강력한 프로덕트 매니저가 회사를 피처 shipping에서 프로덕트 레드 컴퍼니로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 엔지니어링 리드,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그런 협력과 조화가 어떤 혁신적인 프로덕트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예시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도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했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왜 프로덕트 매니저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정말 마티 케이건은 늘 말하지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진짜 어렵다고 강조를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고, 저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처음 이 일을 부딪히면서 크게 되게 저한테 영감을 주는 사실 코치는 없었어요.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 좀 감이 좀 안 잡히고 혼자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겪은 어려움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배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배우고 좀 더 어떤 심리적인 위로까지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읽은 책이고요. 그리고 늘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왜냐면 사실 피처 shipping, 피처 팩토리는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고자 할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을 되새기려고 할 때마다 좀 찾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꼭꼭꼭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한국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이 책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회사 문화,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실리콘밸리 해외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서비스 기획자라는 롤은 알지만 프로덕트 매니저는 모르는 약간 그런 경우들을 봤었어서, 한국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롤이 이 책과 일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마티 케이건이 책이 3부작이 있거든요. 인스파이어드를 시작해서 Empowered, 그 다음에 Transformed라는 책이 있어요. 또 Inspired 이후에 나온 책들인데, 개인적으로 인스파이어드는 좀 더 일반적인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인파워드는 물론 일반적인 프로덕트 매니저들도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시니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채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떻게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역할, 매니저들의 역할, 프로덕트 리더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좀 천천히 읽고 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에서 조금 더 리딩 역할로 넘어가면서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드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마티 케이건이 책 홍보를 하기 위해 인터뷰를 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봤는데, 제목에서 느껴지지만 이 피처 팩토리 회사에서 진정한 프로덕트 회사로 어떻게 트랜스폼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프로덕트 오퍼레이팅 모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처 shipping, 피처 팩토리 모델에서 프로덕트 모델로 넘어간 회사들의 사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성공을 했을 경우 어떤 놀라운 프로덕트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면서 왜 프로덕트 오퍼레이팅 모델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저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제 위시리스트에 있고 언젠간 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저희 회사가 지금 이 과정에 있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되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고, 특히 저희 헤드 오브 프로덕트가 그분한테서 또 코치도 받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저희한테 그분의 책을 읽을 것을 또 강조를 하고 더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책은 Value Proposition 관련한, 가치 제안 관련한 책인데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Value Proposition Design이라는 책이에요. 책 표지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되게 귀엽죠? 이 책은 제가 그 회사 도서 선반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한 책인데 그림이 많아서 눈에 확 띄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서비스 관련해서 저한테 약간 프로젝트라기보다 그런 주제가 맡겨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고객들에 대한 리서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들을 먼저 찾고 사이트를 얻어내는 그 시작점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만난 책이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에요. 특히 이 비주얼이 주는 그 간단 명료함,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툴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에요. 뭐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고객 문제점들을 어떻게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고객들이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와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 그 다음에 가치 핏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 이런 툴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툴과 함께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품이 성장을 하고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프로세스를 굉장히 비주얼 툴을 제공을 하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게 알려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고객 가치, 고객 문제점 관련해서 글을 막 길게 쓴다기보다 저는 먼저 시작하는 게 매핑, 나열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저는 비주얼로 뭐 화살표, 스티키 노트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조금, 그리고 책에서 무게감을 좀 뺀 툴도 제공하고 하면서 되게 실용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은 한국어로 책이 있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 1년차쯤에 겪은 굉장히 큰 고민들, 팀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했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꾸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휴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휴가를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해놓아야지 팀원들이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델리게이션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스로 관리하는 팀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에요. 크리스티나 오드키가 쓴 The Team That Managed Itself 라는 책인데요. 일단은 잠깐 찾아봤는데 한국어 번역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읽는데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시작을 할 때 뭔가 약간 픽션을 먼저 던져줘요. 어떤 회사에 엘리라는 인물이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자기 팀의 보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본인이 GM이 되는, 제너럴 매니저가 되면서 겪는 어려움들, 잘 작동되지 않는 팀 오퍼레이션과 그 팀 문화에서 어떻게 그 인물이 그것들을 점점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인물이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셀프 매니지먼트가 되는 팀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함께 목표를 달성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팀들이 꼭 가져야 하는 케이던스,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끌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팀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의식적인 체크, 루틴, 그런 트래킹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꼭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항상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와요.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지시를 주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일이 많으면은 내가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거는 성장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 팀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길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팀을 성장시키려면 그들이 스스로 팀이 문화를 만들어서 누구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프로세스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내가 뭔가 가운데서 자꾸 조정을 너무 많이 하네 싶을 때 다시 또 상기를 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 팀 매니지먼트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왜 나한테만 의지를 하는 거야? 제발 나를 찾지 마 라는 자꾸 생각이 들 때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물론 프로덕트 매니저가 결국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는 정말 중요한 프로덕트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을 팀원들에게 델리게이션,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넘기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엄청 유명한 책은 아니어서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유명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큰 영감을 얻은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KR 관련해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도 워낙에 유명할 거예요. 뭐 일단 저자부터가 OKR을 빅테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 OKR 시스템을 사용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는지를 지켜보고 그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존 더어의 Measure What Matters 라는 책이에요. 번역본은 존 더어의 OKR 레볼루션이라고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은 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은 영어로는 Measure What Matters, 그래서 결국 OKR에 관한 책이에요. 뭐 제목이 말해주듯이 모든 거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정말 고객들에게 중요하고 비즈니스에 중요한지를 트래킹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이에요.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그 빅테크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할 수 있었는지에, 뭐 구글과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의 예시들을 들면서 왜 OKR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회사를 성장을 시키는 그 기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결국 이 모든 책들의 기저들이 다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아웃풋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컴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OKR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아웃컴, 결과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또 토대로 다시 또 프로덕트 전략과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다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OKR을 재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OKR은 그대로 가고 우리의 전략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들이에요. 결국 다 기준은 똑같아요. 아웃풋은 결국 아웃컴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들인 거죠. 결국 우리는 아웃컴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패를 강조한다기보다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의 그 중요성이 이런 성장하는 팀, 성장하는 회사에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국 하는 책들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웃풋을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아웃컴을 시각화하고 그 로직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아웃컴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회사마다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피처 shipping, 피처 아웃풋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그 회사에서도 강조를 하고 본인도 그 일이 좋고 하면은 문제가 될 건 없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는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책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특히 내가 정말 어떤 결과를 내고 있지?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기여하는 것이 뭐지? 라는 고민들이 생길 때 나 잘하고 있나? 라고 고민들이 생길 때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결국 프로덕트 매니저의 커리어의 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배워야 하고 성장을 시켜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책들도 있어요.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책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릭 스피킹 뭐 관련해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전략 관련한 다른 책들도 있는데 한 번에 얘기를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크게 4가지 책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이 좀 고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장을 하시는데 꼭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읽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된 책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책 추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